자주차,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할 과제는 자주차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현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율주행차, 즉 자주차 프로젝트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이미 여러분들은 이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자율적이라는 뜻을 가진 autonomous라는 말을 사용해서 autonomous vehicle 또는 autonomous car, 다음에 자동운전을 타는 auto driving car, 다음에 자기 자신이 운전한다는 self driving car, 운전자가 없다는 driverless car, 로봇이 운전한다는 robotic car 등 다양한 말로 설명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는 언제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1986년 미국에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자율주행 연구팀 네브랩이 벤을 개조한 자율주행차 네브랩 1을 선보인 게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다양한 자동차 회사, 연구기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게 됩니다. 특히 2012년 구글에서 승용차를 개조한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제 시각장애인이 자동차에 타서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막연히 미래의 자동차를 생각되던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율주행은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지하철의 경우 2017년 무인으로 운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열차뿐 아니라 오늘날 운행되는 대부분의 여객기 역시 자동 항법 시스템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행에서 조종사는 자동 조종 기능의 도움을 받습니다. 비행기뿐 아니라 배의 경우에도 출항 전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자동 항법 시스템으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 열차나 항공기 자동 항법 시스템처럼 자율주행 수송 시스템은 이제 깊숙이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더욱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자동차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단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국제자동차기술학회에서는 자율주행을 표와 같이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동화가 안 되어 있는 0단계부터 시작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5단계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80km/h의 속력에서 크루즈 모드라는 것을 작동시키면 제 차는 계속 80km/h의 속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속력은 유지하지만 제가 계속 주변 상황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은 1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크루즈 모드라 하더라도 앞차의 간격을 확인하면서 알아서 속력을 줄여주거나 앞차가 멀어지면 다시 속력을 올려 원래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은 2단계에 해당합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는 자율주행이 얼마만큼 상용화가 되어 있을까요? 2018년에 나온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우에는 4단계까지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정해진 도로 조건의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되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게 된다면 큰 변화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통사고 원인은 졸음운전, 음주운전, 운전 미숙 등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오로지 인공지능이 운전에만 집중하면서 교통사고는 크게 감소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난 규모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류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트럭의 개발 등이 있는데 물류 트럭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보통 하루에 주행 가능 시간이 법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건강을 위해서죠. 이에 만약 자율주행 트럭이 개발되면 하루 종일 운전을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물류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져서 물류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버스나 자율주행 택시가 개발되어 대중교통 요금이 내려가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자율 자동차를 호출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서비스도 활발해져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적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하면 먼저 운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다음과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신호등이나 차선등 도로의 환경을 인식해야 됩니다. 둘째, 즉 내 차의 위치가 어디인지 인지해야 됩니다. 셋째, 내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경로를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행하는 동안 주변 차량들의 차선 변경, 끼어들기 등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도 비슷한 능력을 갖추면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능력에도 다양한 능력을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비게이션을 위한 정밀한 지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비게이션 기술, 즉 스스로 주행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행하는 동안 주변 사물을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감지 능력과 더불어 그 사물이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신호등인지, 또 신호등이면 현재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신호등, 돌발 상황 등 기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여 주행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차량의 의도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함께 만드는 인공지능 자동차에서 자동차 만들기 실습 키트를 통해 직접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실 상용화 수준의 실제 자율주행 기술을 그대로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실습 키트에서는 그러한 개념들 중 핵심 개념들을 간략화하여 실제 자율주행이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본 실습 키트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알고리즘 수준을 높여가며 창의적인 알고리즘에 도전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요새 세상은 코딩합니다. 모두가 코딩 교육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코딩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세 가지로 나누어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코딩 자체를 공부하는 것, 즉 코딩 학습은 컴퓨터 공학과 등에서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 코딩에 대하여 배우는 것, 즉 코딩에 대한 학습은 중고등학교 정보과학 수업 시간에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딩을 통해 공부하는 것, 즉 코딩을 통한 학습은 코딩을 교과 수업에 활용하거나 프로젝트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 언어인 파이썬을 활용하여 수업 시간에는 풀지 못했던 수준 높은 물리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코딩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자주차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언어인 파이썬을 배워 코딩하기 위해 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코딩을 활용하여 자주차를 개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자동차 프로젝트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율주행 자동차 실습을 위한 플랫폼에 해당하는 키트를 조립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라즈베리 파이, 공유기, 카메라, 라이다, 기어드 모터, 서버 모터 등이 달려있는 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을 배워나가려면 반드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한 실습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우리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을 간략화하여 가장 최적화된 키트를 제작하여 이를 해결할 것입니다. 둘째, 실습 키트를 이용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모두 개발한다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라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멈추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지만 반드시 브레이크의 원리를 모두 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엑셀을 밟으면 엔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자동차가 가속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엔진의 원리를 잘 몰라도 우리는 엑셀 페달을 밟으면서 가속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알고리즘은 미리 제공된 코딩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신호등 인식 등의 코딩도 이미 구현된 학습 모델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달성해야 할 프로젝트의 핵심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자동차 제작하기입니다.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담은 자동차 실습 키트를 제작하게 됩니다. 둘째, 파이썬을 이용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만들기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이전에도 모형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로 아두이노를 메인보드로 사용해서 C 언어를 통해 알고리즘을 제작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자동차 프로젝트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메인보드로 사용하고 프로그램 언어인 파이썬을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됩니다. 셋째, 오픈CV를 이용한 영상 처리와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장애물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모형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주로 초음파 센서와 라인 트레이서를 이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동차 프로젝트에서는 라인 트레이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영상 처리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영상 처리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는 오픈CV입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핵심이기도 합니다. 넷째, DC 기어드 모터와 서브 모터를 통하여 주행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형 자동차의 경우에도 DC 기어드 모터와 서브 모터가 주로 사용되기에 이전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든 경험이 있다면 익숙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차차 강의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동차 프로젝트에서는 현행 자율주행 자동차의 모든 기술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의 한계를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행 알고리즘에 대하여 완전한 코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완전히 맞는 코딩을 제공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겠죠. 이 프로젝트에서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며 자신 스스로만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차선을 인식한 정보는 제공되지만 그 정보를 활용하여 어떻게 알고리즘을 만들고 주행을 판단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둘째, 주변 차량 인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주변 차량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루기에는 매우 많은 부분의 학습이 필요하므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셋째, 주변 상황 중에서 차선 인지, 장애물 인식, 신호등 인지에 대해서만 다루게 됩니다. 사실 주행을 하게 되면 매우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진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가장 대표적 상황인 차선을 인지, 다음에 신호등을 인지, 다음에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 등의 돌발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단기가 내려와 있을 때, 올라가 있을 때의 상황까지만 다루게 됩니다. 넷째, 정해진 트랙 내에서의 주행만을 다루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트랙은 차선이 확실히 드러난 트랙입니다. 또한 주행 코스는 좌회전, 우회전이 필요한 직각 코스나 곡선 코스를 제한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 기술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밀한 지도 활용, 내 차의 위치 인식, 경로 설정 등의 기술은 수많은 정보를 다루는 전문적인 분야이기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다루지 않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들은 점점 똑똑해질 것입니다. 자동차에 적용된 기술들이
일반 자동차에게도 하나, 둘씩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자동차들이 자주차가 되어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